이 최대 악재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클라이막스를 찍는 거예요. 10월부터는 좋은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소폭 반등한 상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가격이 84,000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는 200일 이평선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거의 일주일 연속 이 지점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못해서 이 저항 영역을 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뚫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뚫리게 된다면은 그 위에 87,000달러 정도의 CME 갭이 있거든요. 이 지점까지는 쉽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또 트럼프가 좀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시장이 또 그날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때 이전에 기록했던 저점인 77,000에서 78,000달러 정도의 저점을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 영역을 지키면서 200일 이평선을 뚫어내게 된다면 위로 한 87,000에서 9만 달러 정도까지는 쉽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 상품 자산인 금은 최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금이 최근에 3,000달러를 결국 넘었는데요. 뭐 예상됐던 결과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 대규모 부양책들이 이미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금의 경우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국이 불확실할수록 더 인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장될수록 인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시국은 불확실하면서 동시에 유동성은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금 가격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부터 먼저 상승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S&P 같은 안전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또는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같은 위험자산,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항상 오르는 걸 보면은 약세장에서 반전될 때 다우가 제일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S&P가 오르고 그 다음이 나스닥이 오릅니다. 안전자산, 그 다음에 위험자산 순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유동성이 막 풀리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금이 제일 먼저 오르는 거는 너무 당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금이 지금 최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이후로 비트코인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유동성이 먼저 금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유동성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금은 거의 즉시 반응합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이내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까지 그 유동성이 전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건 마치 댐이 물을 방류하기 시작하면은 상류에서는 바로 수량이 증가하지만 하류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은 1주, 2주 내에 유동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10주에서 1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역사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올해 초 정도부터 유동성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10주에서 12주가 지난 시점이 어디냐고 하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됩니다. 그때 정도부터는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도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당장 꼭 막 엄청 오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FOMC 자체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 뭐 거의 확실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 되겠죠. 지난 3개월 전에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의 일반적인 금리 정책에 대한 생각을 종합한 점도표에서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전망치에 변화가 있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시장은 원래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해도 올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관세 문제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게 한 2차례에서 3차례까지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점도표의 상의 2번의 금리 인하도 괜찮겠지만 그보다는 3번 정도로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것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금리 인하가 더 추가가 돼야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악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점도표가 2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장은 아마 악재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 3번으로 늘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양적 긴축의 종료입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금 2년째 지속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영레포 잔고가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0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거의 다 와가고 있고, 폴리마켓에서는 현재 5월까지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할 확률을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나 또는 다음 FOMC에서 양적 긴축의 종료를 발표한다는 건데, 가능하면은 이번 3월 FOMC에서 발표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FOMC에서 양적 긴축을 꼭 이번 달에 종료하진 않더라도 언제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라도 준다면은 호재가 될 것이고, 반대로 양적 긴축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악재가 되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양적 긴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도 당연히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동성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는 8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유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끝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특히나 연준의 유동성 정책에 비트코인보다도 몇 배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알트코인 시즌 불장이 왔었던 때를 보면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끝내고 양적 완화로 돌아선 시점부터 알트코인 시장이 특히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봤을 때 이번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신호를 주느냐 아니냐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그리고 유동성 확장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밖에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만한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관련 협상도 굉장히 영향을 계속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촬영일 기준으로 발표가 난 거는 러시아 측이 30일간의 휴전안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상호 간의 타격은 제한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죠. 이걸로도 사실 상당한 진전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은 물가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조금 완화가 된다면은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완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시장이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완전한 종전 또는 완전한 최소한 휴전이라도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가 좀 주목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이클은 비록 가격이 이제 신고가 대비해서는 최대 하락폭 기준으로 30%까지 하락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여전히 이전 박스권보다 위에 위치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전처럼 급격한 상승 이후에 급격한 30-40%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가격 조정 형태가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거쳐가면서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최대 악재가 결국은 관세잖아요. 근데 이 관세가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의 관세 율이나 이런 것도 모두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최대 악재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클라이막스를 찍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악재의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그럼 악재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소문에 팔아서 뉴스에 사라가 악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그 악재의 정점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좋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날 이후로 이제 각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계속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관세율이 발표되고 나면 그 이후의 협상은 대부분 그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악재 상황인 4월 2일에서부터 그 이후로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최악인 그 4월 2일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그 시점이 시장으로서는 바닥이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자체가 일반적으로 선거 다음에 3월까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월이 항상 바닥이었고요. 역사적인 평균으로. 4월 초 중반 정도부터 반등했던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상호관세가 발표된 시점이, 그러니까 악재가 정점을 찍는 시점이 4월 2일이고 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의 역사적인 선거 다음 해의 평균적인 성적이 3월 말까지 바닥이다가 4월 초 정도부터 반등했던 그런 기록을 합쳐본다면은 4월부터는 좋은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비트코인에게도 사실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ETF 때문이죠. 지금 미국 증시로부터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낼 때 딱 주식에서만 빼내는 게 아니죠. ETF들에서도 빼내겠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잖아요. 그래서 현물 ETF에서도 지금 한 달 정도 거의 순유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미국 증시로 다시 자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로도 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고 그 시점부터는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사이클과 흐름이 가장 비슷한 2016년, 17년 사이클을 보면은 2017년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바로 다음해, 선거 다음해가 되는데요. 지금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죠. 이때도 보면은 3월 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비트코인 자체의 계절적인 흐름도 4월 이후부터는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분기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저는 2분기는 좀 기대를 해봐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라 1분기보다는 훨씬 더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장 시작이 좀 예상보다 미뤄진 만큼 사이클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은 비트코인에 굉장히 거품이 발생해서 각종 고점 지표들이 고점이다라는 신호를 발산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계단식으로 거품을 굉장히 잘 빼면서 오랜 시간 조정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과열 신호들이 지금 하나도 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과열 신호들이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결국은 고점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내보이는 시기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과 강의를 내면서 얘기했던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대략 올해 말, 그 중에서도 10월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몇 개월 정도 더 지연되거나 또는 한 개나 두 개 분기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지금에서는 확신을 할 수 없고요. 올해 9월, 10월 돼서 또 포모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되면 또 고점 신호가 빨리 도달할 수도 있어요. 예상외로. 그래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수개월이나 또는 한 개, 두 개 분기 정도 원래 예상 시점보다 더 지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